6학년 6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좀 우울한 역사긴 하지만 열심히 사회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자, 그 기구 이름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는 조선이란 것도 없고 대한제국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의 손안에 완전히 잡아먹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자, 이제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자, 그 빼앗긴 뒤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고통들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가슴이 답답할 수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일단 세 가지 측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헌병 경찰제입니다. 헌병,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그리고 경찰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농민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시 사람들의 삶입니다. 도시 사람들, 농민들과 도시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헌병 경찰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헌병경찰제란 보시겠습니다. 자, 헌병. 자, 헌병이란 건요, 군대 내에 있는 경찰입니다. 헌병에게 일반인에 대한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게 한 제도. 헌병은 군대 안에서만 작용을 해야 됩니다. 군대 안에서만 경찰 역할을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인에 대한 경찰 업무까지 담당을 한다. 그러면 군인이 한마디로 일반인들을 통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라 일본 군인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움보다는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함이 되겠죠. 자, 아까 화면에 나왔던 건물입니다. 바로 조선총독부라는 건물인데요,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자, 그럼 이 조선 총독부는 어디에 설치가 되었느냐? 자, 이게 뭐냐면요, 경복궁을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경복궁 주변 찍었는데, 자, 우리 지금 빨간색 표시된 부분 보시죠? 이 부분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자, 근데 궁궐의 한가운데 앞부분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조선의 심장을 꿰뚫어버리는 그런 건물이 되겠죠. 자, 이 건물은 이제 1995년에 조선 총독부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모습입니다. 경복궁의 모습. 제일 앞에는 광화문이고요. 그 뒤에 조선 총독부 자리 완전히 이제 없고 경복궁의 모든 건물들이 이제 복원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였다, 그죠? 자, 이렇게 조선 총독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한 기구였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면 이 감옥에 누구를 가뒀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둔 곳이에요. 그러면 이 형무소에서는요,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요, 벽관이라 그래서 사람을 가둬놓고 가둬버린 사람을 이제 관 속에 가두듯이 가둔 다음에 며칠 동안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 마비가 되겠죠. 이런 고통을 안겨줬던 곳이고요. 그리고 물고문을 이렇게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분노에 차오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물을 붓고, 그리고 물에 머리를 담그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벽에 매달아서 엄청난 폭력들을 가하고 전기고문까지도 가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대문 형무소에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느낌은 남다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또 하나의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조선 태형령입니다. 우리 반에 이 태형이 있는데 그 태형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본 순사 이제 경찰관이죠. 순사를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몽둥이로 사람을 무조건 때리는데 조선인에게만 때리는 겁니다. 네, 엎드려 놓고 이제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몽둥이로. 네,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우리 나라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자, 농민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1910년대와 20년대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어요. 자, 농민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요, 19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무엇이냐? 자, 토지 주인이 자신의 토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일본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예요. 자,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고요, 일본인에게 굉장히 싼 값으로 팔아버립니다. 네, 소유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원래 땅 주인에게는 돈을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냥 일본인 자기 거로 만들어버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조선인들을 무시하는 제도가 되겠죠. 자, 그 결과 땅이 없는 농민들이 이제 비싼 토지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토지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농사를 짓고요. 그런데 비싸진 토지 사용료, 당연히 비싸게 받겠죠. 그리고 늘어난 세금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나요? 자,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1920년대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의 쌀 양을 늘려야겠다. 자,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를 만들기 위해 쌀의 생산을 높이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너희들을 배불려 줄게라고 해놓고 결국에 목적은 뭐야? 그렇죠. 일본의 식량 공급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늘어나는 쌀의 생산량도 있긴 했겠죠. 자, 그런데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도 있습니다. 자, 그 양이 어땠을까?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그렇죠. 바로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이 더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쌀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농민들의 삶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진 농민들은요,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떠납니다. 예, 이주한다고 그러죠. 네, 만주, 연해주. 우리 지난 디딤 영상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한번 보았죠. 만주는 중국, 연해주는 러시아였죠. 네, 이번에는 도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일자리를 구한 사람과 구하지 못한 사람. 자,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요, 일본인의 회사에서 아주 적은 임금으로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펼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겠죠. 자,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어땠을까? 네,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날품을 팔거나 구걸을 하게 됩니다. 날품, 그냥 일상생활에 그런 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용품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도시 주변의 토막집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입니다. 자, 헌병경찰제에서 한번 핵심 키워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 총독부 설치. 네, 여러분들 무엇인지 잘 알겠죠? 자, 두 번째, 독립운동가 체포 및 고문. 그리고 세 번째,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네, 이거는 사진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태형령. 네, 몽둥이로 때린 제도였죠. 자, 두 번째, 농민들의 삶 보겠습니다. 농민들의 삶. 자, 첫 번째, 토지조사 사업으로 힘들었다. 자, 두 번째, 산미 증식 계획.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을 좀 돌려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도시 사람들의 삶입니다. 네, 적은 임금의 힘든 노동, 그리고 품팔이, 그리고 토막질. 이렇게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공부한다 고생 많았고요. 자, 그건 우리 내일 또 새로운 이 내용들 중심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더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